프로젝트 요 메저 쪽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 소나큐브가 측정하는 것들,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그라고 말했던 신뢰성, 시큐리티 리뷰, 유지 보수성, 커버리지, 코드 중복, 사이즈, 그다음 이제 복잡도,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화면하고 같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뭐 소스 코드 커버리지 관련된 쪽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위 테스트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 이게 이제 커버리지 측정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분석되는 거는 요 커버된 라인 수, 그다음 커버되지 않은 라인 수, 그리고 이제 라인별로 커버리지, 그리고 이제 컨디션 커버리지, 그리고 커버되지 않은 컨디션 커버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면 소나큐브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우리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업에 따라서 유닛 테스트를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게임이나 되게 품질을 엄청 중요하게 시작하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닛 테스트를 거의 100%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더플리케이션 쪽은 뭐 중복된 코드의 양,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되는 코드 라인 수, 그다음 뭐 문장 숫자, 펑션이 몇 개고, 클래스가 몇 개고, 파일이 몇 개고, 뭐 주석이 몇 개 썼고, 주석이 얼마만큼 퍼센테이지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복잡도는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복잡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복잡도 숫자는 뭐 되게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파일의 합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파일에 대한 복잡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직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데도 있는데, 근데 이제 특정 뭐 서버 단, 백엔드 이런 거 개발을 하실 때 보면 요즘 케이스문이나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뭔가 API 콜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애들의 경우에 복잡도가 이제 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게 요 밑에 코그나이티브 컴플렉시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나큐브에 계시는 어떤 박사님들이 뭔가 연구를 해서 만든 복잡도고 논문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저 쪽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 오버뷰에 대한 전체 모습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 바블은 결국 이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보셨을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신뢰성에 대한 오버뷰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한 4개 정도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4개 파일이 이때까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던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초록색은 그나마 안전한데 노란색은 약간 위험으로 가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지표를 보면 나중에 이제 스마큐브 한번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항상 관리 대상인 애들, 항상 문제가 있는 애들이 항상 버그도 발견되고 원시약점도 발견되고 뭐 이런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버블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보면 어쨌든 요 기존에 발견된 요주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일종의 관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뭐 보안 취약성 다 이런 이제 버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필터를 걸어가지고 한 번 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백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취약성이 항상 또 문제가 있는 애들. 요거는 이제 평준화예요.
대부분 이제 소나큐브에서는 보안 취약성을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이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얘가 커버를 잘 안 하고 있는 파일이네 라는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본 게 유닛 테스트 안 한 코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유닛 테스트를 잘 안 하는 코드라든지 보안에 취약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메저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 보면 뭐 코드 라인별로 얼마만큼 라인이 개발됐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어서 이제 코드 쪽을 보여드리면 코드 쪽은 이렇게 이제 소나큐브에서 분석된 모든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우리 저장소에서는 파일이 이만큼 있는데 소나큐브에는 파일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소나큐브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석할 수 있는 언어가 30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언어가 아닌 애들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큐브에서 분석된 소스 코드만 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커뮤니티 쓰고 디벨로퍼 쓰고 그러면 분석된 랭귀지가 틀리니까 분석된 결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버전하고 뭐 디벨롭 버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또 지원되는 룰셋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이런 룰셋만 지원하는데 이제 저 소나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그 시큐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걔를 분석할 수 있는 룰들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룰들에 대한 차이도 있고 버전에 따라서 분석되는 것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0 3월 14일 네, 엊그저께 이제 배포를 했고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는 유닛 테스트 커버리지 때문에 페일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날짜별로 이렇게 분석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포트들도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고 보안 취약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라고 하면 보안 취약성과 관련된 이런 코드 취약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면 보안 취약성이 뭐 언제 어떻게 이제 발견됐는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액티비티들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고, 네, 요게 이제 보시면 라인이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닛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회색으로 쭉 되어 있는 거는 중복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복된 코드들이 많은지를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보통 파일들 통으로 복제해서 파라미터만 다르게 쓰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유지 보수도 어렵고 나중에 이제 코드 뭔가 잘못 수정되거나 헷갈리게 수정됐을 때 버그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높은 소스 코드다라는 것들을 이제 소나큐브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코드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그 디벨롭 버전 이상에서 이제 지원되는 브랜치 분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소나큐브 프로젝트 하위에 그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브랜치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큐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하나의 피처가 있을 때마다 지금 보면 소나큐브 버전별로 이렇게 브랜치가 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브랜치를 따고 그리고 이제 기능을 할 때는 피처 브랜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처 브랜치에 개발하고 이제 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8.9로 머지한 다음에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시 마스터로 머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브랜치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예를 들면 뭐 긴랩이나 비퍼캣이나 혹은 이제 깃허브 같은 거 쓰고 있으면 플리캐스트 이제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머지하기 전에 소나큐브 결과를 업데이트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없을 경우에 어떤 배포 담당자분께서 릴리즈로 머지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이제 마스터로 머지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브랜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브랜치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요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요 소나큐브가 그 라이센스가 이제 LOC 단위로 라이센스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SVN이나 이런 데서 이제 브랜치를 따로 안 쓰고 저장소를 다 별도로 쓰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요 LOC 라이센스 비용에 이제 차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치 정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머지하고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분석에 대한 비용이 요 마스터 브랜치만 분석을 해서 LOC가 이제 줄어드는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치 분석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특정 브랜치에 이제 페일 났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소나린트에서 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슈를 픽스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블로커 이슈가 요 안에 아마 코드 스멜 안에 블로커 수준의 이슈가 몇 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연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라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나린트에서 소나린트랑 그 소나큐브 서버랑 분석할 수 있는 룰들이 완전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나린트는 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소스 룰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나큐브는 런타임일 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룰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되는 결과가 소나린트에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소나큐브에서는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지보수, 메인테넌스 에빌리티와 관련된 것이라서 소나린트에서도 확인이 바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룰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에 룰스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보시면 이제 자바 룰 몇 개, 뭐 C++ 룰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룰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룰은 뭐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게 룰을 좀 뽑아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일단은 요 뽑아서 보는 이런 기능은 없고요. 그 소나큐브 rules.sonasource.com 이란 사이트에서 이제 룰 전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룰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랭귀지별로 어떤 룰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엑셀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룰들이 어쨌든 이게 다 우리한테 중요하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룰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요 프로파일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나웨이라는 소나큐브에서 룰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뭐 우리 회사만의 룰들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룰을 빼거나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소나웨이를 뭐 상속해서 C#QP라는 룰셋을 만들었는데, 기존에는 286개였는데 요게는 뭔가 좀 품질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396개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룰들을 지정하는 게 프로파일에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룰셋을 이제 지정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뭐 만든 어떤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 커브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쪽에 이제 전체 룰들이 액티브된 룰하고 인액티브된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우리 빼고 싶어라고 하면 요 끝에 디액티브 버튼을 눌러서 빼시거나 혹은 반대로 다시 넣고 싶으면 액티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요 프로파일이 업데이트 돼서 해당 프로파일에 따라서 룰셋들을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파일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 대략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게이트라는 기능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품질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그 아까 프로파일하고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커버리지는 뭐 80% 이상이어야 된다라든지 코드 중복된 코드 라인은 뭐 3%보다 크면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룰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요걸 통과 못하면 홈줄 게이트가 이제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커브웨이를 적용한 프로젝트는 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품질 게이트를 설정을 해서 이제 그 품질 게이트에 따라서 실제 최종적으로 소스 코드의 품질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과 게이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능에 있는 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것도 제가 데모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메뉴를 이렇게 딱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넷, 뭐, 올 프로젝트, 바이 라이센스, 뭐 어쨌든 제품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혹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나큐브가 이제 저장소 단위로 일반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체적인 서비스는 저장소가 뭐 10개가 묶여져 있어. 혹은 메이븐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의 의존성이 있어서 얘가 분석돼서 뭔가 배포돼야지 걔를 통해서 빌드를 해서 배포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묶어가지고 여러 개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랭귀지 팀 이렇게 이제 눌러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버올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게는 26개 프로젝트가 이제 합쳐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6개 프로젝트가 여기 이제 reliability라고 해서 배포할 준비가 됐냐라고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다. 배포해도 되겠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패스된 건 프로젝트는 24개고 페일된 거는 2개네.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페일드 했는지. 그래서 2등급인 것들은 1개, 뭐 요 C등급인 거,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뉴 코드고 이쪽 오버올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뉴 코드는 다 A라서 아마 이제 배포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일된 애들을 보고 싶으면 해당 영역을 이제 클릭을 해서 페일된 이런 저장소들 리스트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브레이크다운 메뉴를 통해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 지금은 각 포트폴리오 안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해당 또 레가시 팀 안에 포트폴리오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또 플렉스가 있고 뭐 그 안에 이제 발견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결과들 이렇게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개발하는 게 크고 개발 조직이 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서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이제 수많은 팀, 뭐 한 4, 500명이 되는 개발자들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럴 경우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뭔가 저장소들을 묶어가지고 그것과 대해서 품질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요 포트폴리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포트폴리오에 보시면 네, 요 다운로드 포트폴리오 PDF 리포트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 딱 해보시면 뭐 용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는데 뭐 보고 용도로 써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또 이제 소나큐브를 커스터마이징하고 뭐 커스텀 룰 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애드온들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 애드온이라고 해서 저희 행안부에 보면 47개의 룰셋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소나큐브에서 뭔가 분석해서 찾을 수 있는 룰셋 33개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그 33개에 대해서 한글로 이렇게 이제 뭐 왜 얘가 문제고 안전한 코드랑 안전하지 않은 코드의 예시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이런 애드온들을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온은 뭐 커뮤니티 버전이든 개발 버전이든 상관없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프로젝트 품질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소나큐브에서 요 발견된 버그나 이런 것들을 익스포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보면 고객들이 소나큐브가 이제 내부망에 있어가지고 이제 폐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외부 개발자들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수정하려고 요청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소나 큐브 품질 보고서라는 애드온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PDF로 요 발견된 소스 코드의 라인 수랑 발견된 영역이랑 그리고 왜 얘가 버그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요 PDF 보고서도 저희가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제 공유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소나큐브 도입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아틀란시안 파트너라서 이제 소나큐브 주로 구성을 할 때 비퍼캣 반부 요 CI/CD를 구축을 해서 소나큐브를 돌리는 것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요 비퍼캣 반부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깃랩이나 깃랩 러너를 써서 하실 수도 있고 뭐 기터브에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써서 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깃랩에 그런 것들을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젠킨스 통해서 빌드해서 이제 소나큐브 리포트 만들 수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이제 팀시티라든지 뭐 이런 CI/CD 도구들을 통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역할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빗버켓은 이제 형상 관리를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브랜치를 따고 거기에 이제 소스 코드를 커밋하고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뭔가 배포하기 위해서는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머지를 요청을 하시겠죠. 그때 이제 벤부 쪽에서는 요 머지된 소스 코드 혹은 푸시된 소스 코드를 통해서 빌드를 하고 그리고 빌드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소나큐브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나큐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성, 보안성, 유지 보수성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이제 풀 리퀘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 시켜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뭔가 배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소나큐브 분석 결과를 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머지 해야겠네 라고 해서 머지 한 다음에 배포를 최종적으로 릴리즈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나큐브를 CI/CD랑 이렇게 이제 잘 연동을 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별로 보면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푸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포켓이 트리거에서 이제 빌드를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빌드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소나큐브로 다시 이제 전직 보수기가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풀 코드 인스펙션 결과를 다시 이제 풀 리퀘스트에 업데이트 해주고, 리뷰어들은 해당 내용을 보고 문제 없으면 소스 코드를 머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를 이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소나큐브만
프로젝트를 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고요. 그 아틀란시안에서부터 이제 ITSM 구축을 할 때 많이들 이런 소나큐브를 연동을 해서 통제하는 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 이커머스 분야의 이제 어떤 백화점 프로젝트였는데 이 서비스 데스크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변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변경이 일어나면 그것들을 개발 업무 관리로 넘어가서 이제 개발 브랜치를 하나 따서 개발을 하고 풀리퀘스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빌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개발 배포는 어쨌든 자유롭게 하고 운영 배포는 소나큐브가 통과하지 못하면 배포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이 풀리퀘스트랑 릴리즈 브랜치를 이렇게 하나 해서 이제 풀 리퀘스트로 릴리즈 브랜치 머지 요청을 하고 그 머지가 이 소나큐브 통과 없이는 안 되게끔 이렇게 통제하는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앞단은 이렇게 지라랑 컨퍼런스 써서 요거는 이제 금융보험사 관련된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어는 이쪽은 MSA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MSA에서 저희 긴랩하고 긴랩 러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써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소나큐브 검증을 통해서 통과하지 못한 소스 코드들은 요 쿠버네티스 쪽으로 이제 배포되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동쟁하는 사례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나큐브는 이제 뭐 요 위에 이제 보이시는 요 킨랩이나 러너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개발자 PC에서 스캐너 통해서 그냥 소나큐브 서버를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명령어 때려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저장소가 있으시면 뭐 젠킨스든 러너든 이런 것들과 연동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제 컨티뉴어스한 이런 코드 인스펙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